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우리 방금 조규철 최고 리더 사장님의 아주 감동적인 이 말씀을 저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참 뜻깊은 말씀인 것 같고 상당히 의미가 심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제는 culture다, 즉 이제는 문화다. 이거 상당히 제 가슴을 또 뛰게 하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아주 멋진 어떤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법을 그 근거조항을 직접 입안했던 이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법을 만들 당시에 이 유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농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다, 새로운 유통 문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며 왜 이 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법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면서 제가 녹음되었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졸조입니다만은 바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바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직접 국회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왜 대한민국의 신유통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문화로서의 창업 문화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던 그 졸조가 2014년 기준으로 약 120여만 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껴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조그마한 저작물이지만 이것이 지금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는 법학도들, 그리고 로스쿨에서 법학대학원에서 이 법조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대학원생들에게 이 책이 부족하지만 기본 교과서로 지금 채택이 되어서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읽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격세지감인 게 13년 전 7월 1일자로 여러분에 관련된 근거 규정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의 개정 작업을 할 때 13년 전에 개정 작업을 했는데 올해 7월 6일 날 국회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국회에서 2015년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 대한민국의 법학자와 대한민국의 뷰티와 소위 말해서 스킨케어와 이쪽 그 헬스케어, 뷰티와 헬스케어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더 이 부분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입안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13년 뒤인 7월 6일에 올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7월 6일자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했는데 바로 이 분야가 바로 어떤 분야냐? 여러분들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 백조의 꿈, 마이크로 트렌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 저작물을 내놓으면서 이 법을 만든 현직 법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부분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공격의 대상이 될 뻔했던 이 분야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규철 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 그룹이 이미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은 지금 현재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지금 금융자본주의에서 정보자본주의로, 이제는 정보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자본주의로 갈까요? 어떤 자본주의로 갈까요? 다음 시간까지 레포트로 내실래요? 어떤 자본주의로 갈까요? 바로 생명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에게 잠식당했고, 그 금융자본주의가 횡행하던 이 전 세계 이 경제 질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더 나아가서 이게 미국의 금융 월스트리트가의 붕괴와 그리고 아시안 금융위기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 유럽의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 직전에 와 있고, 이런 금융산업이 허실이었다는 거예요.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파생상품들이 난무했고, 이 속에서 파생상품을 가지고 채권국과 채무국이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금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가 드디어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들이 약 80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계대 경제 공황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어떤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며 어떻게 이것이 세계 경제의 바른 질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더 이상 자본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더 이상 자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런데 자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경제 구조는 한계가 있더라. 그것은 소위 말하는 많은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낳게 되고, 많은 갈등을 낳게 되고, 많은 국가의 혼란을 낳게 되더라. 그래서 넘어온 것이 이러한 자본과 금융이 가지는 이러한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자본주의가 가지는 정보의 독식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제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생명자본주의로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생명자본주의의 중심이 바로 뭐에 있느냐. 지금 이미 100세 시대를 접어들고 있고, 그 생명자본주의 중심에 바로 소위 말한 이 뷰티 앤 이 헬스케어가 그 산업이 중심에 있고, 그 산업을 우리는 몇 차 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 산업을 몇 차 산업이에요? 몇 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이라 합니다. 6차 산업이라 해요. 6차 산업. 지금 이 6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산업자본주의 국가였더니나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이 6차 산업을 선점해야만이 진정한 다음 세대, 즉 다시 나아가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세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농사 짓는 1차 산업도 아니고, 자동차 만드는 2차 산업도 아니고, 이제는 물류를 가지고 독점하는 3차 산업도 아니고, 이제는 정보통신을 포함한 4차 산업도 아니고, 이제는 문화와 컨텐츠에 의존하고 있는 5차 산업만도 아니고, 이제는 몇 차 산업이라고요? 6차 산업인데, 이 6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냐? 생명산업이에요. 6차 산업이 생명산업이에요. 이 6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5차 산업이 복합이 되어 있고, 4차 산업이 융합이 되어 있는 융복합되어 있는 이 산업이 다음에 누가 선진국이 되느냐가, 여기에 지금 선진국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산업이 지금 뷰티 앤 헬스케어 사업 맞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십니까? 대답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뷰티 앤 헬스케어 맞습니까? 이 뷰티 앤 헬스케어는 몇 차 산업이라고요?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인데요, 지금 전 세계 이 산업의 규모가 지금 국회에서 이번 7월 6일자에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 주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 교수님들도 이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각 분과별로 이 토론을 아주 열띤 토론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발표된 자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차 산업의 중심인 이 헬스케어 산업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하느냐? 약 8,000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000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얼마 정도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아까 몇 차 산업이라 했습니까? 2차 산업. 여기다 적을까요? 자, 농사 1차 산업, 2차 산업이 제조, 가공, 중화학 산업, 3차 산업이 유통 산업, 4차 산업이 IT 산업, 5차 산업이 Culture and Content 산업, 6차 산업이 Environment and Bio 산업, 즉 이 헬스케어 산업. 자, 이 산업 중에서 지금 자동차 전 세계에서 2차 산업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면 25,000여 가지의 부품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이 바로 전 세계 2차 산업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의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그러면 몇 조 시장일까요? 자동차 시장은 약 1,800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1,800조 시장이에요. 그러면 요즘 구글이나 요즘 많은 지금 인터넷 알리바바나 이런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그리고 다음 카카오나 이런 산업들을 무슨 산업, 몇 차 산업이라 그래요? 4차 IT 산업이라는 거 맞죠? IT 산업? IT 산업. 그럼 이 IT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얼마 될까요? 전 세계 IT 산업의 시장 규모는 이번 달 7월 6일 날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못 들어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이거는 뭐냐니까 오픈 프라임이 아니라 클로즈드 프라임으로 했기 때문에 클로즈드 프라임으로 거기에 초청된 전문가들과 전문 박사님들과 교수들과 국회의원들 아니고서는 거기에 입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차 산업의 전 세계 IT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다음 카카오, 우리나라 네이버를 포함하고 전 세계 구글을 포함해서 이런 중국에 뜨고 있는 마윈의 알리바바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얼마의 시장일까요? 이 자동차 시장이 몇 조 시장이라고요? 1,800조 시장인데 이 IT 산업은 이거보다 배가 넘어요. 무려 3,800조예요. 3,800조. 그러면 자동차 산업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뭘 육성해야 되겠네요? IT 산업 육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뭘 했느냐? 계속 창조경제인 거 맞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지금 뭐 하느냐? 1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IT 창업하는 것을 적극 유지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그 대로에 세종대왕 오른팔 쪽에 세종대왕 앉아 계신 그 오른팔 쪽에 올해 KT 본사 건물 1층이 뭐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심 없습니까? 그 비싼 땅에 그 비싼 건물 1층이 미래창조과학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당당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1인 기업가만 들어올 수 있어요. 1인 기업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다 공짜고 필요한 장비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요. 그리고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뭐 하는 거냐? 국가의 미래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이 창조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T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헬스케어 산업은 뷰티 앤 헬스케어 중에서 헬스케어만 꼭 집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뷰티 앤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요? 방금 서두에 제가 이거 기말고사 나옵니다. 이거 얼마 규모라고요? 무려 얼마라고요? 8천조 규모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정의 운영자라면,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무작정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묶어 놓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언론에 비치는 분들은 누구만 비치냐? 정쟁으로 지금 있는 부분만 비칠 뿐이지 국회의원들도 노력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7월 6일 날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진짜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초청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려 8천조의 시장이 지금 몇 차 산업이라고요? 지금 6차 산업인데, 이 8천조 시장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1차 산업을 가지고, 농축수산업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 여기는 식량 주권 차원에서 보호할 뿐이다. 보호할 뿐이다. 2차 산업은 지금 수출 견인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민국을 2만 불 국가로 만들어낸 하나의 중요한 견인이기 때문에 2차 산업만 고집하다가는 2만 불의 딜레마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 유럽 경기가 심상치 않죠?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릴까요? 자동차 시장이 지금 불투명해지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중국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죠. 중국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지수가 얼어붙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자제품, 자동차 판매하는 이 거대한 시장인 중국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시장인 6차 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6차 산업은 이거는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6차 산업의 시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의 이 미래를 어디에다 걸겠습니까? 사양 산업에 걸겠습니까? 뜨는 사업에 걸겠습니까? 뜨는 사업에 걸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이 사양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돈 많습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IT 산업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도 IT 창업하면 됩니다. IT 창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IT 창업은요, 번뜩이는 이 IQ와 남다른 이 열정과 그리고 남다른 하나의 영감이 있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IT 산업의 핵심이 뭐냐? IT 산업의 핵심은 제로 투 원입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런 제로 투 원의 재능이 있는 분들은 IT 하면 돼요. 이 제로 투 원이 뭐냐? 디지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지금 전 대한민국에 지금 뭡니까? 이 여론과 정보와 이 정보의 매개체 중에서 KBS가 아니라, 지금 KBS는 시간 될 때 한 번씩 들어보지, 네이버는 손끝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영향력,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언론 영향력 1위가 조선일보입니까? 중앙일보입니까? 동아일보예요? KBS였어요? MBC입니까? SBS입니까? 1위가 어디예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정보력 1위 하는 회사가 조중동은 저 7위로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KBS하고 MBC하고 이게 지금 3위, 4위 하고 있어요 지금. 1, 2위가 누구냐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보 영향력, 뉴스 영향력 1위입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네이버에게 물어보든지 다음에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산업은요 제로 투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네이버를 만들면 성공할까요?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열심히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가지고 앞줄에 계신 분들끼리 돈을 출자를 한 3억씩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지금부터 제2의 네이버를 만들어보자. 왜? 네이버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제2의 네이버를 만들어보자 하면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이 IT 산업은요 제로 투 원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성공하지, 있는 것을 2, 3, 4 만들면요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이게 디지털의 속성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2등, 3등, 4등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요 2등, 3등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1등한테만 집중되지 2등, 3등한테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네이버 말고 나이버에다가 접속합니까? 네이버에 접속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나이버, 네이버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만 접속합니까? 네이버에게만 접속합니다. 그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T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이 IT 산업은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금 포화 상태에 와 있고, 또 여기에는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게임 산업이나 기타 산업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요거와 결합된 산업이 뭐냐? 5차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임이 신성장 동력이 될 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게임만 할 게 아니라 게임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볼 걸 그랬다, 그죠? 그런데 이 게임과 이거를 무슨 산업이라냐 하니까 이게 컨텐츠 산업이라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코스닥에 올려가지고 이 엄청난 대박을 치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컨텐츠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게임 하기도 머리가 딸리는데 게임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저는 게임 하기도 머리가 딸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막내 애하고 둘이서 게임하면 내가 맨날 집니다. 왜냐? 도저히 못 따라가요 제가. 그 본능적인 감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조기하고 해도 제가 집니다 맨날. 항시 져요. 자, 뭐냐? 5차 산업은 실질적으로 이런 컨텐츠가 되고 4차 산업은 IT인데, 자,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 6차 산업인 이 산업은, 뷰티 앤 헬스케어 산업은 이 8천조의 시장이라는 말은 이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 항시 뭐와 지금 복합이 되어 있느냐? 지금 4차 산업과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업은 5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또 융합이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또 복합을 이루도록 또 해줘요. 그래서 6차 산업이 뭐를 복합시키느냐? 4차 산업과 5차 산업을 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산업만 나 홀로 아무리 좋은 뷰티 앤 헬스케어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뷰티 앤 헬스케어 제품이 반드시 뭐와 결합이 되어야 되느냐? 이 5차 산업과 4차 산업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것이 체계적으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거와 결합이 되어야 되느냐? 자, IT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시스템의 핵심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산업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은 시스템 산업이고, 이 시스템 산업의 핵심은 로열티 산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뷰티 앤 헬스케어 제품을 어떻게 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장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백화점에 납품권을 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까? 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마트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유탁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점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포 없죠? 오늘 참 이 구성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 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쪽 판하고 이쪽 판하고는 서로가 다릅니다. 판이 달라요. 이거 이쪽 판이 달라요. 이쪽 판이 완전 달라요. 여기하고요. 자, 판이 달라요. 그럼 이 판이 다른데 꼭 이온우의 매직쇼 하는 건데
판이 달라요. 지금 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돈 번 사람은 여기 와서는 맥을 못 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돈 버는 사람은 이쪽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조길주 사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뵌 지 참 시간이 오래됐다, 그죠? 이렇게 세월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길주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장님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뭔가 하긴 하시는데 뭔가 하겠지.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뭐 해서 번 돈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억만장자들이, 우리나라는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길주 사장님 같은 억만장자분들을 앞으로 대거 육성하고 대거 뭡니까? 존경받고 대거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누군가가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그런 가짜 사기꾼들이 있으면 철퇴를 가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뭘 만들겠다니까 국가의 하나의 견인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게 바로 올해 2015년이 역사적인 해예요. 2015년 바로 2015년 7월 6일에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 사업이 바로 뭐냐니까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 부분을 산업화시키는데, 그 산업화시키는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 판하고는 전혀 다른 판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판이면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유통사업 하시는 분들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유통을 하는 겁니까? 유통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자, 8천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6차 산업에 소위 말하는 안티에이징인 이 에이지가 락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에이지가 락되는 제품의 몇 차 산업의 제품이라고요? 6차 산업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TV 연예인들이 막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몇 차 산업의 제품이냐니까 3차 유통업의 제품이에요. 3차 유통의 제품이에요. 이 3차 유통에 해당하는 이 제품은, 이 3차 산업의 제품은 결국 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느냐? 점포 유통이나 또는 소속 판매원 유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점포 유통이나 판매원 유통. 이 점포 유통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점포 유통이 가고, 그리고 판매원을 통하는 방식은 화장품 방판 회사들 아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방판을 통해서 이것을 팔거나 또는 방판 또는 방판의 수당을 3단계 이상 주면 이걸 뭐라 그래요? 방판의 수단을 3단계 이상 주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단계로 준다 해서 다단계 판매라고 이야기해요. 다단계 판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냐? 3차 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을, 이것을 점포를 통해서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또는 판매원을 통한 사업을 하든, 이 판매원을 통한 이 사업이 바로 방판과 다단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판과 다단계에 대해서 국세청 코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국세청 코드가 달라요. 이 방판에 대한 국세청 코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에 대해서 국세청 코드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처럼 진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떼다가 차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계속 얼마씩 팔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방판이 변형된 형태의 다단계 판매, 이거와 이것이 아닌 판매, 이것을 지금 국세청에서 코드를 이거를 분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걸 분화시켜요. 자, 이걸 분화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분화되어 있느냐?
지금 다단계 판매 코드는 지금 국세청에서 두 개를 주고 있어요. 하나가 940910, 하나는 940911.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단계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요, 그 다단계 등록된 우리 이 판매원들의 판매원 이 등록을 하게 되면 뭘 주느냐? 원천 징수하는 거 맞죠? 그죠? 원천 징수한 그 세목이 뭐냐? 940910 또는 940911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세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금 이 법이 준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은 일반 다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뭐냐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내리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기존의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다단계를 지금 어떤 회사에서는 다단계를 어떤 회사에서는 네트워크라 그러고 어떤 회사는 또 무슨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그런 사기꾼 집단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와 다단계는 같은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오해 덕분에 이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오해 덕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장을 열자고 하는 것이 올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빗장을 열자. 그 빗장을 열자. 그래서 그 빗장을 여는데 어떻게 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우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네? 준비된 우연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우리 조규철 사장님을 만나신 것도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난 거 맞습니까? 원래 조규철 사장님은 옛날부터 잘 아셔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동네에 사시고 이래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리 아신 분들입니까? 아니시죠?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규철 사장님 아시게 된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인생이 많은 어떤 이 행운을 가져오는 많은 엄청난 일들이요, 계획되고 막 쓸게 되고 미리 막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된 일보다는, 물론 목표 달성을 하고 즉 여러분들이 로마 트립 가신다면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 잡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진 거 맞습니까? 우연히 만나진 거예요. 만약에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작정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사과나무 밑에 우연히 앉아 있은 거 맞습니까? 사과가 뉴턴이 앉은 걸 알고 작정하고 사과가 떨어졌습니까? 우연히 떨어진 거 맞습니까? 그런데 뉴턴은 항시 머릿속에 뭐가 있었느냐? 왜 물체를 던지면 왜 계속 가지 않고 왜 일관되게 밑으로만 떨어질까? 위로 솟지도 않고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해서 골몰하게 그 힘이 뭘까? 그 작용이 뭘까? 이걸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뉴턴 앞에 우연히 사과가 떨어진 거 맞아요? 뉴턴은 준비된 우연을 만난 거 맞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쉽게 말하면 꼴불견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너무 꼿꼿하단 말이에요. 왕한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아주 그 시대의 지성인이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어떤 지성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왕은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네가 그래 잘났냐? 숙제를 내줘요. 내 왕관의 부피와 질량을 재어서 와라. 이걸 언제까지 못 재오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소위 말하는 지적 사기꾼으로 해서 너를 목을 치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목 달아나게 생긴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재기 위해서 아무리 계산해보고 노트에 아무리 적고 계산식을 그동안 아무리 가설을 설정해서 해도 이것을 풀어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생각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연히 어디로 갑니까? 목욕탕 간 거 아닙니까? 목욕탕도 작정하고 갔습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몸을 붕덩 담그니까 물이 넘친 거 맞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가면 넘치고 내가 들어가면 안 넘칩니까? 원래 그전에도 넘치고 계속 넘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넘치는 걸 보고 뭐를 생각합니까? 아하,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나갔겠구나. 그걸 가지고 뭐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부피와 질량을 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유레카, 드디어 알아냈다 해가지고 알몸으로 거리를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르키메데스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요, 뉴턴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잘 몰랐느냐? 사교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 로마 병정에게 그냥 비명 행사했어요. 옛날에는 로마가요 지배지를 가면요,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다 숙였어야 했었어요. 그게 예법이에요. 자기를 지배한 정복한 그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여줘야 되는데, 아르키메데스는요 지 혼자서 모래사장에서 계산식을 쫙 적어놨고 그 계산식이 골무락에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지나가면서 야 뭐해 물어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바빠 이러다가 죽었어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내 이거 좀 풀고 이러다가 로마 병정이 이 뭐야 이거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때 고개만 들어서 인사만 했더라면 살았어요. 그랬으면 아마 인류 역사는 뒤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우연히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는 로마 병사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고개 한번 우연히 못 들었다가 그냥 우연히 비명 행사해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우연히 만난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우연히 여러분들이 뭔가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나도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나도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뭔가가 준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진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하나의 변곡점이 올 수 있는 그런 우연한 자리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학습 효과가 되게 빠르시네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경제학파가 이 자본론에 의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학파, 신케인즈학파, 고전경제학파 이런 학파들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체제들이 그래프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사 모든 경제학은 이 그래프 가지고는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학파가 캘리포니아 학파예요. 이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학파들인데, 그 캘리포니아 학파의 주제가 뭐냐? 세계 경제는 결론이 우연히 돌아간다. 세계 경제는 우연히 돌아간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도 우연히 일어났다 이거 지금. 그리고 그리스발 지금 유럽 경제 위기도 우연히 일어났다 이거. 왜 우연히 일어났냐? 하필이면 그때 그리스를 무너뜨리려고 디폴트 하려고 유럽 연합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거기에 그리스가 지금 발목이 잡힌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산업혁명이 왜 크고 많은 중에 나라들 중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영국은요, 여러분 산업혁명지에 저 영국이 여러분 뭐 영국 트립은 없습니까? 우리 사장님 좀 있으면요. 다음에요, 인류 문명을 바꿔버린 산업혁명의 지역인 맨체스터 공업지구를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압니다. 차에서 내리면 항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지역 가보면요, 신발을 보통 신발 신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다니라는 길만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신발을 다 버려요. 옷을 다 버려요. 왜 다 버리냐? 온 부분이 다 노천 탄광이에요. 노천 탄광이에요. 그 말은 옆에 가서 삽으로 푹 떠가지고 집에 갖다 넣으면 뭐를 끓일 수 있느냐? 물을 끓일 수 있는 석탄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주변 뒷뜰에도 널려 있고 화단에도 널려 있고, 널려가 뜨면 다 석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물을 끓이다 보니까 우연히 뭘 발견했냐? 주전자 뚜껑이 날아가는 걸 발견했어요. 주전자 뚜껑이 날아가면 이거 뭐다 말입니까?
정기기관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금 팔천조 시장의 주인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연히 지금 우연히 팔천조 시장의 주인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판과 다단계는 어디에 규율되고 있느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제2조 1호가 방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방문 판매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보면 오리지널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판법 제2조 11호에 가보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호에 가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11호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뉴스킨 코리아는 지금 뭐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수당을 3단계 이상 주기 때문에 수당을 3단계 이상 주면 그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수당 3단계 이상 준다 해놓고 달팽이 엑기스 뭡니까? 2, 3만 원짜리 구워가지고 3, 40만 원에 팔았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수당을 3단계, 5단계 준다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2, 3만 원짜리 달팽이 엑기스를 2, 30만 원에 팔아오면 수당을 그만큼 챙겨주었던 이 이상한 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수당을 3단계 이상 주면 그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법은 며칠 보장되느냐? 14일, 2주가 보장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일반 물건들은요 무조건 2주만 지나면 교환 환불 안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런 변종된 피라미드 사기꾼들이 이거를 다단계를 빙자해가지고 뭘 했느냐? 달팽이 엑기스 2, 3만 원짜리 구워가지고 3, 40만 원에 팔아놓고 저 밑에 몇 단계까지 수당을 주니까 그 수당을 좀 달팽이 엑기스 반품하려니까 반품을 안 해줘.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 반품 안 해주고 며칠만 딱 넘어가 버리냐? 2주만 딱 넘겨버려요. 2주만 넘겨버리면 이제는 소비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당을 3단계 이상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제가입을 의무화시켜놨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공제가입이 의무화되려고 그러면 공제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특수판매협회나 직접판매협회처럼 정부에서 인가되어 있는 하나의 협회에다가 회원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발급이 되느냐? 공제증서가 발급이 돼요. 그럼 그 공제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단은 특판협회나 혁판협회에서 뭐를 등록해야 되느냐? 다단계 등록을 해야만이 뭐가 발급이 되느냐? 공제증서가 발급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뷰티 앤 스킨케어 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수당을 1단계, 2단계까지 주는 게 좋아요?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많이 드리려면 일단 뭐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행법에서는 뭘 등록해야 돼요? 다단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면 현행법에서는 그걸 등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단계 판매를 오리지널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등록이 된 게, 여러분들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거래에 해당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규정하는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른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단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라고 그냥 다 몰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조의 꿈에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느냐? 오리와 백조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오리와 백조를 비교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수에는 2,464마리의 오리 병아리로 추정되는, 오리 병아리들로 추정되는 병아리들이 동동동 떠 있어요. 그 중에서 2,464마리 오리 병아리 중에서 2,400마리 병아리는 심각한 조류독감 걸린 오리예요. 그 오리 병아리를 키우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용불량자 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사망한다는 말이에요. 경제적 사망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60여 마리는 지금 건전한 오리입니다. 그래서 60여 마리는 살이 포동포동 찌면
오리탕이나 오리구이 해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마리는 오리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을 뿐이지 그 병아리의 DNA는 유전자 지도는 뭐라고요? 백조입니다. 백조. 오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리 병아리 떼들이라고 모두를 다 오리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백조의 병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알까요? 이거는 조류학자는 압니다. 조류학자는 알아요. 그거를 또 부화시킨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백조 병아리인지 저게 오리 병아리인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처음 다 오리떼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오리라고 이야기하고 다 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참 우리 조기수 선생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착각이 그게 현실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DNA가 오리란 말입니까? 백조란 말이에요? 백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백조라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백조라고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에 힘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 오리를 부화시키고 이 오리를 감별해내고 그리고 이 백조를 부화시킨 제 입장에서는 누가 오리고 누가 백조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는 방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업권유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 스킨케어나 이렇게 좋은 이 헬스케어 제품이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뭐까지 얻는다? 사업의 기회, 즉 소득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유통이다. 그 유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고 그 당시 법 만들 당시에 무슨 네트워크라는 사기로 규정이 되어서 지금도 복역하고 계시죠? 지금도 복역하고 계십니다. 국립대학에서 지금도 복역하고 계시죠, 그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그 엄청난 피해자들이 나온 그 회사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법률 기피, 법률 회피 유사한 용어를 쓰면 국민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고 제3의 이름을 지으려고 전문가의 델파이까지 했어요. 각 그 대학에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와 법조인들에게 델파이를 했어요.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의견서를 다 보내가지고 이 법의 이름을 뭐로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부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XXX 넣었고 거기에 당첨된 이름이 사업권유거래.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다단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다단계가 있고, 진짜 그냥 다단계 판매를 위한 다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유사 다단계가 있어요. 다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유사 다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다단계가 아니면서 현행법이 단행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다단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형 다단계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1, 2, 3번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세청에서 이 코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94, 이거 지금 중간고사 나올 거니까 이건 다 익혀놔야 돼요. 940910으로 부여해놨어요. 고유 코드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라 되어 있느냐? 요 자리를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요 자리를 뭐로 할 거냐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요렇게 앞으로 단행법으로 되고요. 요거는 또 새로운 법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또 법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코드를 다 분리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세청 코드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당 받고 나중에 매년 정산하는 소득 정산할 때
종합소득세 내실 때, 납부하실 때 여러분들의 코드는 지금 이게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사는 분류 안 돼 있고 여러분들 코드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940910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마 사장님들 그 세금을 뭐 몇 억씩 내시지 않습니까? 그 세금 몇 억 내실 때 보면 코드가 여러 돼 있어요. 이 코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코드가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논의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코드는 지금 새로운 코드로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될 거예요. 여기에 부여가 되면 이제는 이 논쟁은 종식이 된다. 이해됩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논쟁을 할 여지가 없어지고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아니면 못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졸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다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날 초청장을 못 받은 국회의원들은 더더욱이나 모르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통상위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법제위원이라든지 이걸 맡고 계신 이 위원들, 의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까 참 괜히 지웠네. 자, 940 이래 머리가 나쁘면 항상 이렇게 손발이 고생입니다. 10 그죠? 940911 그리고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지금 보고됐느냐? 지금 현재 이 세 개가 다 합해가지고 얼마냐? 지금 약 4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요 4조 시장 안에는 940910, 940911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등록 안 하고 있는 유사한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얼마라고요? 4조. 자, 그런데 요 시장 규모는 얼마 되느냐? 요 둘을 합해서 얼마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 시장이 5조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두 개를 합한 게. 앞으로 5조 시장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 두 개. 그런데 이 시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죠.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로 코드가 따로 하나 분류되어 나와요. 이 세로 카드 이 따로 분류되어 나온다는 말은 요게 분리되어 나와서 여기서 형성하는 시장은 전 세계 몇 조 시장이라고요? 지금 8,000조 시장 안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올 시장, 지금 사실 이 제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핵심 물질이 미국 거 맞습니까? 핵심 물질이 미국 건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핵심 기술은 핵심 물질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탈세합니까? 이중장부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너무 높으시가 이중장부 만듭니까? 지금 그거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제조업들은 계속 불려다니면서 계속 지금 사람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중장부 만들고 분식 회계하고 불법 탈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탈세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100% 세금 내시는 분들 맞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돈은 누가 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돈을 벌면서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꼬박꼬박 정부가 해준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뭘 내줍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주는데 이 세금 내는 규모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까지 간다고요? 이게는 5조 가는데 이게 몇 조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몇 조라고 했어요? 몇 조입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제 책 제목이 100조의 꿈 맞습니까? 100조의 꿈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100조의 꿈이에요. 지금 방판이나 지금 일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시장 규모는 얼마라고요? 5조. 5조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제 연구실에 앉아가 조교 불러놓고 내가 되게 웃었습니다. 봐라 야 5조잖아 5조. 5조니까 홀이네. 야 봐라 여기 100조잖아 100조. 100조니까 이거 뭐네? 100조네.
여러분 오리 꿈꾸면 안 됩니다. 오리 꿈꾸면 오리고기가 되거나 오리탕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셔야 돼요? 백조의 꿈을 꾸시면 뭐가 됩니까? 이제 훨훨 날아서 노마로 갑니다. 이해됩니까? 백조의 꿈을 꿔야 돼요. 백조의 꿈을 꿔야 돼요. 이 백조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아까 여기서는 3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방판. 이 화장품을 이번에 3천만 원치를 내 조직에서 이거를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조직 마진을 본부장이 몇 프로 먹고 부장이 몇 프로 가져가고 이 과장이 몇 프로 가져가고 하면서 뭘 하냐, 방판 조직을 짜가지고 이걸 가지고 방판 사원은 몇 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쫙 내려가는, 이런 방판을 하는 것은 3차 산업이고, 그걸 통해서 수당을 주는 방식이 멀티로 주면 다단계고, 그냥 주면 2단계까지 주면 후원 방판이고, 그냥 자기 판 것만 직접 가져가면 방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판, 후원 방판, 다단계는 DNA가 같은데 그 DNA가 뭡니까? 분석해 보면 오리다 이 말이에요. 오리 DNA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여러분들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차 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인 여러분들은, 4차 산업인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4차 산업인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4차 산업의 주체는, 3차 산업의 주체는 판매원이어야 합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견인하고 나갈 수밖에 없느냐? 방판은 절대로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 5조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도 지금보다는 이제는 다단계를 더 엄격하게 규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건전화될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판하고 다단계는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를, 이거를 왜 그러냐, 오늘 제가 이제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법은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꼭 들으시려면 우리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 계시든지. 자, 방판법 제2조에 보면, 제2조 1호에 보면, 5호에 보면, 11호에 보면 여러분들의 의구심이 다 해소가 돼버려요. 자,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모르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법대로 하면 돼요. 모르면 법대로 하면 돼요. 자,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1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즉 영어로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목적이 뭐냐? object가 뭐냐? 대상이 뭐냐? 목적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뭐냐? 대상물이 뭐냐? object가 뭐냐? 그리고 행위가 뭐냐? 액션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우리 법은 로직이 정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자, 우리 법 제1호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방문 판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문 판매 주체는 판매원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판매원이 대상이 뭐냐? 재화나 용역을, 재화 및 용역을 이래 놓습니다. 재화를 상품이라 그러고 용역을 서비스라 그래요. 그럼 목적 대상이 뭐냐?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가 목적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래 놓습니다. 판매를 하거나, 또는 다단계는, 이게 5호가 다단계입니다. 다단계도 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하냐? 판매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원을 리크루팅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이 하위 판매원이 판매를 해오는 것까지 수당을 3단계 이상 주면 뭐라 그런다? 다단계 판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 11호.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오니까 판매원이라고 안 해요. 사업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본부장님 이래 부르십니까? 뭐라 불러요? 사장님 이래 부릅니다. 오늘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이 손을 드셨잖아요. 오늘 처음 들은 분이 오늘 만약에 이 사업, 여기에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코드를 등록을 하면요, 여러분들도 즉시 뭐가 됩니까? 사장님 됩니다. 우리 조규출 사장님도 사장님이십니다. 같은 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예? 다만 보너스를 받는 볼륨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를 했냐,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팀 엘리트 사장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사장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사업자는 누구냐? 전제가 소비자인 사업자, 소비자인 사업자예요. 즉 소비자로서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인 사업자를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소비자를 영어로 컨슈머, 이 공급자를 프로듀스가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공급자의 역할을 가진다 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컨슈머의 슈머와 프로듀스의 프로를 따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프로슈머라고 1980년 미래 충격에서 제3의 물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1970년 퓨처 쇼크에서 이 이론을 이야기해가지고 1980년도 이 제3의 물결에서 공식적으로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하다가 2009년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에서는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만 출판했어요. 어디에서만 출판했느냐? 2009년 2월 8일 날 미국의 뉴욕과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시 출판했어요. 이 책을 발간할 만한 자리는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앞으로 엄청난 프로슈머들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책의 출판은, 초판 발행은 미국의 뉴욕과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이것을 출판한다. 왜? 이 책의 주인공들이 어디서 대거 탄생이 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탄생이 된다. 대한민국이 이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항구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프로슈머가 바로 누구냐니까, 판매원들은 컨슈머가 아닙니다. 판매원은 컨슈머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지락을 구매하는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십니까? 소비 목적 맞습니까? 소비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자인 동시에 또 뭐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우리 법에는요, 정보의 제공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은 판매 행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은 판매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정보 제공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이드예요. 무슨 가이드입니까? 1인 창업의 가이드고, 이렇게 하면 창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을 창업해주는 가이드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우수한 정보력을 전달해주는 가이드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호리낭창 날씬빠꿈 얼굴 작아집니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이드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몸매도 호리낭창 날씬빠꿈하고 얼굴도 작아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들 맞아요. 이 제품 한번 사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줄 테니까 한번 사보세요. 계산하고 현금 얼마입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금지하진 않아요. 여기서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소매 마진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마진은 우리 조규 선생님 오늘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조규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물건을 조규 선생님이 아예 뭐 트렁크에다가 가득 넣고 다니면서 이게 이거다고 뭐 이렇게 팔아서 조규 선생님 통장에 돈이 들어오십니까? 조규 선생님은 이 제품과 앞으로에 나갈 수 있는 이 건강과 우리 뷰티와 스킨, 이 헬스케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입니까? 정보 제공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 정보를 제공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기회가 나오는데, 무슨 기회? 우연한 기회가 아닌데, 이 무슨 기회? 우리 법에 이래 나와 있어. 소득의 기회라고. 대한민국 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사업의 대상이 소득의 기회인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소득 기회인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냐? 소비자로서 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한
사람이 나도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공급자 역할 좀 해볼게, 내가 정보 전달자 좀 돼볼게, 이렇게 해서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회사가 소비자인 사업자 코드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업자니까 비즈니스 오너라는 용어를 쓰고 유통학에서는 인디펜던트라는 용어를 써요. 대리점을 디펜던트라 그래요. 삼성전자 대리, 삼성 일렉트로닉 디펜던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디펜던트는 뭐냐?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킨의 소비자 맞습니까? 처음에 소비자가 인디펜던트가 뉴스킨의 무슨 코드를 가졌어요? 비즈니스 오너 코드 가진 거 맞아요? 소비자인 동시에 비즈니스 오너 코드를 가진 사람을 IBO라 그래요. 우리 법에서, 유통법에서 IBO라 그러고,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비자인 사업자. 이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프로슈머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로슈머가 실질적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단계하고 진짜 방판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DNA가 달라요. DNA가. 이게 DNA가 같습니까? 이 사람을 프로 같으면 프로 판매원이라 그러죠. 어떻게 프로슈머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프로 판매원이에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나 일반 방판에서 파는 물건하고 여러분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니까, 이 순서를 바꿉시다. 이 까만색은요, 말 그대로 모나미에서 나온,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나온 화이트보드이고, 여기 안은 1급 발암 물질인 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1급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천연 물질로서 색깔을 빨간색을 내고 있는 천연 물질로서 인체 전혀 무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을 지금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은 마진이 만약에 30%가 남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10%밖에 안 남아요. 자, 이 두 제품을 지금 마카펜을 지금부터 영업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자, 결정해놓고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네 마카펜 이 제품 살라 그러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이 사업 시작했다. 그러면 친구가 왔어요. 자, 나는 빨간 것도 필요하고 까만 것도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걸 친구한테 권할까요? 솔직히 집시다. 여러분 장사하는데 지금 물건 팔아야 되는데 이거 30% 남고 이거 10% 남는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공업규격에 맞춰가 나왔고 이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팔면 30% 남고 이거 10% 남는데 나는 합법적이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친구도 내하고 되게 친한 친구 아니야. 어중간하게 그 안면만 있는 친구야. 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세일즈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일즈맨이라면, 이 세일즈하는 사람, 판매원은 제 1호와 5호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판매할까요?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판매하는 게 기본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유통에서는 매출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인 거예요. 유통을 한다면서 통장에 뭐 돈은 몇만 원씩 들어오면 그건 유통한다고 하는 거 말할 수가 없죠. 이양 들어오려면 몇 억씩 들어와야지 유통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퇴근하려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 전화 왔어. 아빠 내일 학교 준비물로 이 펜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 갖다 줘. 그럼 여러분 머릿속 계산합니까? 이거 원가 얼마고 이거 원가 얼마인데 원가 싼 거 갖다 줍니까? 우리 애가 또 특히 무조건 입에 뭐 갖다 하면 입에 뭐를 자꾸 빠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거 갖다 줘요? 망설임 없이 빨간 거 갖다 주는 거 맞습니까? 왜냐? 내가 먹거나 내가 쓰거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쓰고 먹을 거 맞습니까? 나는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에는. 근데 아까 그거는 친구한테 파는 건 뭐였습니까? 내가 판매자입니까? 내가 세일 판매원이지 않습니까? 판매원은 이문을 생각하지만 쓰는 거는 내 몸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 내 자식한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소비자의 눈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다단계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독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 몸을 위해서 그걸 사드시겠습니까?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가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판이나 일반 다단계에서 파는 것은 이거는 판매 목적이지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코 뭐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천연 물질인지 합성 물질인지 그 기능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제품이다. 이 법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호의 적용을 받느냐? 11호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당을 3단계 이상 주기 때문에 5호에 등록을 해서 공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호에 등록을 해놓고 있을 뿐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제4차 산업에서 하는 방식은 뭐냐? 이 판매원이 1호와 5호에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방식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 1호와 5호는요, 자, 1호는 셀즈맨이 이렇게 셀즈맨이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는 이거는 방판이고 이거는 네트워크라면, 자,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이 판매를 하고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위 판매원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이게 수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다단계 판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기준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판매원이 아닙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일 먼저 소비자입니다. 프로슈머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이 프로슈머예요. 이 프로슈머가 본인이 먼저 소비를 해봐요. 소비를 해보고 이 소비를 해보고 정말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몸이 좋아. 그리고 내 얼굴이 달라졌어. 이게 뭔가 지금 변화가 왔어. 이 변화가 온 것을 내하고 비슷한 기뻐해 줄 사람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 이거 한번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너도 한번 써볼래? 정말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소비자도 본인이 컨슈머가 되어서 이거를 본인이 등록해서 쓰면 더 좋아져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후배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또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여기서 또 서로 또 만나서 서로 교육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덜실과 날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새로운 프로슈머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의 시장을 형성합니다. 시장을 형성하는데 시장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마켓이라고 해요. 시장을 형성, 이건 판매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을 형성하는데 마켓을 형성하는데 이 마켓을 형성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뭐처럼 보이느냐? 거물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를 거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트워크 마켓이에요. 지금 이대로 딱 있으면 네트워크 마켓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교수 사장님이 뭡니까? 로마 트리 갑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갑시다라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가려고 그러면 가만 서 있으면 가집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가집니까? 이 마켓을 뭐 해야 됩니까? 마켓을 계속 늘어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계속 이 마켓이 늘어나면 여기에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면 여기에 제품이 여러분 트렁크에서 나갑니까? 회사에서 직접 배송됩니까?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 맞습니까? 회사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직거래 유통이라 그래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회사와 직거래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시장을 마켓을 팅 하는 거예요. 팅 이걸 합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네트워크 마켓 맞습니까? 그런데 로마 트립 가게에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해가 쭉 하게 되면 이게 마켓이 뭐가 된다고요? 팅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요. 우리 학교에 경제학부에 지금 미국에서 미국 학회 마케팅 학회의 부회장을 지내던 분이
지내고 현직도 부회장입니다. 세계 마케팅 학회 부회장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저희 대학에 같이 재하고 같이 동료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마케팅이 뭔지 물어보니까 사실 그 친구 마케팅 잘 모르더라고. 마케팅과 학위를 받았는데. 마켓은 시장 맞습니까? 시장을 감아두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시켜나가는 팅하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더라.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완전히 정 교수님이 맞다고, 마케팅이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이론만 알고 있었지 마켓은 팅하는 건 줄 진짜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케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팅하는 분들입니다. 에? 마케팅하기 위해서 미팅하고 계시죠 계속.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미팅해야 되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몇 조의 적용을 받느냐? 11호의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됐을 거고, 기존에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도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정립이 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케팅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첫째가 뭐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단계 판매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느냐는 이걸 보면 알아요. 이 부분이 융복합 완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융복합 완성이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융합이 되어 있느냐? 첫째, 여러분들은 점포도 없죠. 지금 유통을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3차 산업을 유통이라고, 이렇게 되는 유통을 몇 차 산업이냐? 4차, 5차, 6차가 복합되어 있는 유통, 이 유통을 시스템 유통이라 그래요. 유통도 이거는 3차 산업의 유통은 일반 유통이에요. 점포 유통, 점포 유통과 무점포 유통 이렇게 있어요. 3차 산업도 전통은 점포 유통이고 이 변형된 게 무점포 유통이에요. 하지만 4차 산업으로 들어오면요, 이 유통은 무슨 유통이라 하냐? 시스템 유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점포 유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시스템 유통하시는 분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스템에 접속만 되면, 코드를 접속만 하면 여러분들께 돼버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이지랑미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까? 처음부터 이 물질을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적금을 부어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사업자 코드만 가지고, 코드로 가지고 로그인 딱 하니까 바로 이 시스템 전체가 여러분께 돼버린 게 맞아요? 내가 뭐랍니까? 사장님 이러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순간 오너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시스템 오너 되는 거 맞아요? 자, 이 시스템의 오너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속이 이루어지는, 접속이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뭘 가져갑니까? 로열티 가져가는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차 산업의 유통을 하고 있냐? 4차 산업의 시스템 로열티 유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 산업 일반 유통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5차 산업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산업이 단순한 스킨케어를 파는 그런 산업이라면, 판매하는 산업이라면 여러분들은 5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뭐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제품을 가지고 31프로그램, 61프로그램, 91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뷰티에 대한, 스킨케어에 대한, 뷰티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제품, 단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뭘 제공하느냐?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건강 문화, 새로운 헬스케어 문화, 새로운 스킨케어 뷰티의 문화,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문화사절단들이에요. 문화에 보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이 헬스와 스킨케어에 대한 이 문화와 스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새로 보급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또 중요시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창업의 문화, 1인 기업가 창업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화는 문화인데, 이런 소위 말하는 뷰티 문화와 헬스케어 문화와 그리고 창업의 문화, 이렇게 창업하면 소비자로서 창업자가 되어서 소득의 기회를 가져가더라. 중산층을 지금 살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본이 없어도 돼, 무점포여도 돼, 자본금이 없어도 돼,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돼. 그럼 나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점포도 없는데 어떻게 유통을 하냐? 뭐만 접속이 되면 된다? 시스템에 접속만 되면 된다. 이것을 제 마이크로 트렌드에서는 접속의 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는 지금 생명 경제, 즉 다시 말해서 노화 방지와 헬스케어와
이 뷰티를 중심으로 한 생명 중심의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업 문화, 새로운 뷰티 문화, 새로운 건강 헬스케어 문화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문화 산업을 하는. 요즘 뭐 하러 다니냐 물어보면 문화 사업 한다고 다 샀어요. 그냥 문화 사업 한다 했어요. 무슨 문화인데? 라고 물어보면 니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했어요. 왜냐? 이 판에서는 설명 아무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유통한다 그러면 점포 어디 냈냐 물어봅니다. 매장 어디 냈느냐 물어보고요. 네가 돈이 어디서 매장을 냈냐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유통 경험도 없이 공무원만 하던 네가 무슨 유통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할 때 니는 몰라도 되지만 그거 없어도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상대는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수록 여러분 사업성은 커지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걸 다 알아들어 버리면 여러분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아니면 법 다 만들어지고 하세요. 그냥 법 다 만들어지고 공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하면 그때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기회는 0.01%의 기회가 있지 아무한테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화되고 상식화되는 그 순간이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제가 10수년 전에 우리 조기주 사장님 만나 뵀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2015년, 2018년, 2025년, 2050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2015년을 제가 조길주 사장님한테 저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제가 10년 전에 2015년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지금 역사적인 날 맞습니까? 지금 10년 전에 그렇게 기다리던 2015년입니다. 지금이 10년 전에 그렇게 기다렸던 2015년. 그리고 2018년은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18년이 와요. 2025년은 뭐 하는 데냐? 이거 엄청 중요한 해예요. 대한민국이 2050년.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요 2015년부터 그 운명이 바뀐다고 나와요. 언제 이미 나와 있냐? 맥킨지 그룹에서 이미 발표했고 그보다 더 앞에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투자은행에서 발표했어요. 지금부터 19년 전에 이야기했고 맥킨지 그룹은 지금 2013년 4월 16일자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맥킨지 그룹 2013년 4월 16일자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경제 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도약이 이게 뭐냐? 이게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무슨 해였느냐? 제가 10년 전에 우리 조기수 사장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우리 여기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앞으로 그 당시에 시장은 내가 얼마 시장을 예측했냐? 20조 시장을 예측했어요. 근데 내가 바꾸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FTA를 더 공격적으로 할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정말 공격적으로 했어요.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은 인구하고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하고 FTA 전격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EU하고 FTA를 전격적으로 한 나라가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중국이 13억 인구 맞습니까? 세계 두 번째 인구가 돼요. 인도가 얼마입니까? 12억 인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 12억 인구하고 FTA보다 더 강력한 자유무역협정이 뭐냐?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한 거래가 세파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인도하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전 세계 뉴스에 타지도 않고 지금 인도하고는 자유무역협정의 세파 협정이 이미 체결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전 세계 246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하고 지금 12억 인도하고 지금 세파 협정이 돼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고요. 미국 2억 6천에 미국하고 지금 한미 FTA 돼 있고요.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게 유럽 시장. 유럽 시장하고 한 EU FTA 돼 있고요. 우리 지금 한 칠레, 한 남미 쪽 그리고 한 아시아 11개국하고 지금 FTA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한중 한일 지금 FTA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아마 뉴스킨의 가장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이 8천조 시장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FDA 허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직접 FDA 하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거 아마 되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지금 FDA를 잘 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뭡니까? 미국하고 FDA 돼버리고 중국하고 FDA 되면 한국만 거치면 미국, 중국을 무한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인도하고도 10억 인도하고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느냐, 왜 전 세계 누스킨 사업자가 한국 누스킨 사업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시각과 기대와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느냐, 한국이 그만큼 지금 엄청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4차 산업의 시스템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하니까 왜 지금 이제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방판이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는 가고 알맹이는 남는 거예요. 진짜가 남는 거예요. 진짜가 남고 이것이 이제 5차 산업과 복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제품이 전 세계 여러분들이 독점을 하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 문화, 새로운 건강 문화, 새로운 뷰티 문화를 전달하는 이 사절단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시스템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의 시장이라고요? 무려 100조의 시장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몇 프로에 불과하냐? 1%도 아닙니다. 0.00001%에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얼마나 큰 기회 맞습니까? 이 멋진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얻은 거 맞습니까? 이 우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걸로 됩니다. 자, 제가 종료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종료를 하겠는데요, 제가 20초만 더 쓰고 종료하겠습니다. 요 위에가 뭘까? 6 다음에 뭐예요? 7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만나러 온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 조기초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참 감사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저희 후원자입니다. 어떤 후원자냐?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때 요 가슴에 요 달려있는 이 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지가 뭐냐? 여러분들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배지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동행은요, 전국에 18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는 올해로서 22주년을 맞이하는 NGO 단체입니다. 22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 대한민국에만 지금 봉사자가 18만 5천 명이 있고 해외 봉사자는 약 35만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을 22년 전에 설립한 제가 설립자입니다. 그 설립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자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소외되어 있는 분들,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들, 정말 자식들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냄새는요, 욕창 걸리가 냄새는요, 자식도 못 맡아요, 역겨워서. 그런데 자식도 버리고 간 그 독거 어르신들을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봉사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알코올 솜으로 이분들 몸을 온몸으로 닦아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료급식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세미나 초청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개런티는 제 통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 후원금으로 100%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 마이크로 트렌드 이 책들은요, 이 법을 직접 만든 현직 법학자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법 만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다 그 부분은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이 책 한 권 한 권 팔려 나갈 때마다 120만 권이 팔렸으니까 밥이 120만 그릇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 권 구매하실 때 그 안에 우리 무료급식비가 밥 한 공기씩이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태산 같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내는 미래 창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견인산업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억만장자들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비싼 차 타고 비싼 모피코트 입고 가시다가 아름다운 동행 급식소를 만나거든 박 기사 차 좀 세워봐 1억 7천만짜리 코트 벗어놓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동행에 조끼를 입으시고 같이 앞치마를 입으시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